자, 시작하겠습니다. 뭐 하는 줄 곧 타시고. 자, 요 도표를 하나 더 그리고 하는 게 좋아요. 자, 일단 기계적으로 먼저 하나 그리세요. 도표를. 네, 이쪽이 5도, 0도, 마이너스 5도, 마이너스 10도, 대략 마이너스 15도. 그래서 기호학은 도표가 가장 중요해요. 도표만 그릴 수 있으면 내용 채우는 거는 각자 뭐 다 할 수 있어요. 그 도표를 그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보시. 자, 여기서 대략 대략 이런 도표야. 어떤 사람 하나 이렇게 삑 올라가고 대략 전체가 한 10도쯤 되라. 하나 올라오고, 자, 하나 메인 있으면 3개, 잔잔한 3개가 이렇게 펄스처럼 오는 거예요. 3개 오고, 자, 기억하는 법입니다. 그 다음에 또 좀 상당히 큰 거 하나 이렇게 범위가 있는 게 오고, 또 쫙 3개. 3개. 요까지는 패턴이 큰 거 하나에 적은 거 3개 가다가, 요서부터는 약간, 항상 그래요. 항상 이 패턴이 약간 깨지다시피 해갖고 2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상당히 걷다가 또 하나를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위로 올라가는 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자, 이 그림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따라 단기 변화. 지금까지 장기 변화 이야기했어요. 단기 변화는 노도표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한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시면, 이게 연도를 보면 연도가 있죠. 이게 4.5, 45,000년. 대략 요거에 45. 이게 45. 네. 45, 40, 대략 30, 20. 예. 여기 1만 년. 1000년 쓰고 있어요. 4만. 여기 4만 5천, 4만, 3만, 2만, 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고, 자, 이게 뭐냐면, 자, 여기 히토를 좀 알아야 되는데, 요때 있는 요 온도가 낮은 요 부분, 요 줌을 여기서부터, 이게 H1, 대략, H2, H3, 하나 빠졌네. 대략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기가 7,500년이에요. 대략 H5. 지금 H5까지 발견이 됐어요. 이 주기가 7,000년. 요 H 주기를 뭐냐면 따라 하인리 주기라 그래요. 하인리 주기 금방 이해하셔야 돼요. 자, 단기 주기는 자, 여기 적어 드릴게요. 우리가 이쪽 이야기 할 때 장주기는 기호의 장주기에
핵심은 저 밀란코비치요. 밀란코비치 주기요. 단주기는 뭐냐 하면, 단주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인리 주기하고 H 주기하고, 그래서 H는 지금 발견된 게 H1, H2, H3, H4, H5까지가 명확해졌어요. 그리고 있는 게 뭐냐 하면 DO 주기라는 게 있어요. 이건 하인리 주기고 DO 주기라는 거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단스가르 외수거 외수거라는 그 학자 이름이요. 단스가르 외수거 주기인데 DO 주기라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단스 GAARD 단스가드 그 다음에 OESA 외슈가 스페링이 조금 아니 외슈가라는 사람이요. 이 두 사람이 발견했는 주기인데 요 주기는 핵심은 외슈가 뭐 스페링 요거는 뭐냐면 1500년 주기요. 1500년 주기고 요거는 7000년 주기요. 대략 10,000년 오다요. 7000년 주기요. 그래서 이게 주기요. 그러면 요거는 번호를 어떻게 묻히냐면 요 번호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요게 8번 이거 하나 빠졌다. 8, 9, 10, 11 요게 9번, 10번, 11번, 12번 요 적은 게 13번이에요. 요거 14번까지 명확하게 나와요. 지금 7번에도 하나 더 집어넣으면 돼요. 그냥 대략 해갖고 내가 지금 요거도 하나 더 있을 거야 아마. 거기다가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1번 요게 단스가르 외수거 주기인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요게 8번이에요. 9번, 10번, 11번, 12번. 예. 요 그래퍼. 그래서 논문에 이런 게 다 나옵니다. 이 번호를 알아야 돼요. 요 번호를 1년 변호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1만 년 이후로 지금 요 주기가 또 요 안에 요렇게 들어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 그 중에 요 DO 주기입니다. DO 주기. 그 안에 1만 년 안에도 DO 주기가 있고, 그 중에 중요한 게 4,300년 전에, 지금부터 4,300년 전에도 굉장히 중요한 기후 변화가 있었어요. DO 주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 거 하나 놓으세요. 자, 이게 뭔 이야기냐면, 그래서 기후는 수십 년 사이에 5, 6도 바뀔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이론에서 나온 게 아니고 측정에서 나온 거야. 그럼 뭐냐면, 지금 이 기간은 뭐예요? 이 기간에 따라서 빙하기. 요게 간빙기잖아. 요게 홀로스에 우리가 있는 요게 홀로스 간빙기요. 홀로스의 간빙기인데, 그러면 이쪽은 빙하기요. 기후변화가 빙하기에 더 극단적으로 일어납니다. 예. 수십 년, 수백 년 사이에 5, 6도 확 바뀌는 펄스처럼 기후 바뀌는 게 빙하기에 나타났다는 게 저 빙하 드릴링 해갖고 시출을 했더니 확 드러나 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요거 오기 전에 요게 바로 뭐냐 하면 영거 드라이아이스예요. 영거 드라이아이스 그래줬죠? 어디 그려놨나? 요거 해놨잖아. 요거 잘 한번 따라보세요. 그래서 요걸, 요 하인리, 일단 하인리. 저 단스가르 외수거. 단스가르 외수거 주기하고 하인리 주기인데, 이렇게 요거는 이제 그대로 측정 그대로 했는 거고, 요걸 조금 모델링 했는 걸, 이론 조금 모델링 했는 그림을 그려줄게요. 그럼 그게 더 명확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강의에서 하인리 주기가 뭔가, 그거만 이해하시면 단주기의 가장 핵심입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자, 기후변화가 있었는데 지구 온도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툭 떨어지다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굳이 그리자면 이렇게 갖고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하인리 주기요. 예를 들면 그래서 예를 들면 조금 그림인데 H1 뭐 H2 H3 H4 H5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H5 그래서 요 안에 이게 하인리 주기고 요 안에 단수고로 외수고 주기 요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요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요런 이야기요. 그래서 요 와서는 우리 현생대 와서는, 홀로서에 와서는 요게 6개는 요 발견이 됐어요. 요렇게.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면, 그래서, 자, 여기서 중요한 정보는 뭐냐면, 이게 온도요. 그래서 이쪽이 고온이고 저온이요. 온도. 계략적 그림입니다. 이 그림 뭐냐면, 일로 가는 빙하가 만들어지는 이 기간은, 자, 요게 핵심이요. 이렇게 해서 빙하가 형성되는 과정은, 빙하기가 한번 들어올 때 빙하가 형성되는 거는 8만 년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끊어야지. 이렇게 했는데 빙하가 녹는 데는 4,000년 걸린다는 게 대략. 그게 지금 발견된 거예요. 4,000년간 해빙. 요거는 결빙. 녹을 때는 굉장히 빨리 녹는다는 거예요. 해빙, 결빙, 요렇게 4,000년 정도. 그래서 요 곡선, 요 피크 하나하나가 요거 있는 것들이에요.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지금 요거 있는 요 픽들을 DO 주기라 그래요. DO 주기. 그 다음에 요거 이런 걸 하인리 주기, H 주기라 그래요. 요거 두 개가 단주기요, 단주기. 수십 년 사이에 이렇게 DO 주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요 그림이 제가 봤을 때는 요 그림, 요게 지금 하나의 프레임을 구성해요. 기후학 때는 반드시 요런 순서대로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리고 요걸 알아야 돼요. 요거 알고, 여기다가 D. 자, 치우려니까. 요쪽에 하겠습니다. 저거다 그려야 되는데, 여기다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좋아요. 자, 여기 또 한 가지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요 부분을 확대하면 북극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북극해, 뭐 북극 항로 이야기도 하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북극해 정한 지도를 알아야 돼요. 뭐든지. 지도 가장 중요하다. 예, 고맙습니다. 예. 되게 그만하네. 좋아. 그 정도. 그래. 네. 좋아요. 요거 다 그랬습니다. 북극해를 여러분들 이때 한번 기억해 놓으세요. 요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지식은 다양하게 여러분들 쓸 수 있습니다. 북극해 그림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북극해, 요렇게 해서 올라가면서, 요렇게 무슨 꼭지처럼 그려요. 요게 뭐겠어요? 북유럽의 덴마크입니다. 덴마크. 코펜하겐은 섬입니다. 그 혹시 알아요? 코펜하겐은 섬입니다. 섬. 옛날에 가봤나? 저렇게 해서 그 다음에 스웨덴, 노르웨이 그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렇게 들어갔다가 쑥 들어갑니다. 또 이거 잘 보세요. 요거 요렇게 해서 입 맞추듯이 요렇게 돼요.
이렇게 해서 드디어 노르웨이가 이 바깥으로 돌아요. 이건 다 유럽사 할 때도 그렇지만 이 그림 반드시 그릴 수 있어야 러시아하고 스웨덴하고 노르웨이 관계를 알아요. 예. 이렇게 돼갖고 여기까지 갔다가 야 이거 너무 크게 그랬네 이쪽을. 이렇게 와서 대략 이렇게 와갖고 이렇게 하는데 요거를 이렇게 해갖고 웽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요렇게 와갖고 요쪽에 요렇게 가서 그 다음에 대충 처리해야 돼. 잘 그릴 수가 없어요. 요 하나만 좀 처리해주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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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요게 감차카바 한다요. 자 그럼 감차카바 한다 그래서 요 속 들어가는 요게 뭔지 알아요? 요게 오척해요. 여러분들 오척해 기단이 어떻고 겨울철에 옛날에 많이 나왔잖아요. 요거 조금 너무 그랬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이런 그림을.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요건 어떻게 됐어요? 요렇게 하고 키스하듯이 휙 여기 알루어산 열도요. 이쪽이 태평양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그리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처리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 캐나다 쪽으로 늘어오는 거예요. 캐나다 늘어다가 이건 좀 어렵습니다. 이쪽에 이게 그 유명한 허드슨만이에요. 요거 아시죠? 이렇게 허드슨만이 됐다가 그다음 북미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대략 요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 여기서 그린란드가 어디 있나 하면 그린란드가 뭐 대략 조금 상대적으로 여기 그린란드 이렇게 그려줍니다. 요게 베핏 섬인가 하는 섬이 있고, 요거 엘리자베스 섬이 있어요. 엘리자베스 섬. 이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아이슬란드가 이쯤 있어요. 예. 그러면 대략 영국이 이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이레하고. 예. 요 그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요 국경 잘 따라오셔야 돼요. 국경이 어떻게 됐나 하면, 스웨덴하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만나요. 요렇게 해갖고, 요거 있는 나라가 핀란드예요, 핀란드. 예. 요런 거 자꾸 헷갈리면 여러분들 인지공유해야 돼. 요게 스웨덴이에요. 요게 노르웨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요게 덴마크고. 요 바다가 무슨 바다인지 알아요? 예, 일본 역사바. 요게 발틱해요. 발틱해, 너일 전쟁 기억나죠? 예, 발틱해 함대, 러시아 함대를 대한해협에서 일본이 격파를 하잖아요. 그 함대가 여기서 출발해요. 발틱해. 그러니까 오다가 다 지쳐버린 거야. 이 발틱해고. 자, 그 다음에 요게 허드슨만이에요. 미국, 캐나다 쪽에 허드슨 베이. 이런 것들. 자, 그럼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쪽 그림 조금 그렸네. 자, 여기서 뭐냐면 이쪽에 이걸 뭐냐면 북극해. 이건 바다예요. 이 북극해인데 북극해로 들어가는 강이 4개나 있어요. 이쪽까지 5개 있어요. 이 강을 다 알아야 돼요. 예, 요거는 암기하는 법이 있어요. 뭐냐면 자, 따서 오예, 네콜, 따서 오예, 네콜로 하면 돼요. 뭐 그렇게 기억 안 해도 돼요. 여기 바로 오비강이에요. 요 강이 뭐냐면 예니세이 강이요. 들어보셨죠? 예니세이 강이요. 이 강이 뭐냐 하면 레나 강이요. 요 강이 콜마르 강이요. 이 강이 북미에서 나오는 맥켄지 강이에요. 예. 그 전부 다 북해로 흘러들어가는 강이에요. 그래서 북해는 담수가 많이 흘러들어가요. 북극점 이쯤 있어요. 노스폴이 여기 있어요. 예. 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쪽에 요거 점을 찍어주고 요거 점을 찍어요. 드디어 우리 기후의 비밀을 밝히는 그 전체 이야기에서 따라서 캠프 센츄리. 캠프 센츄리라는 건 미군 기지요, 기지. 노르웨이에 있어요. 이건 미소 냉전 때 여기다가 빙하 안에다가 도시를 만들었어요. 군사 도시를 만들고 그러면 엄청난 전력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동식 원자력 발전소를 빙하 속에다가 만들어요. 1950년대. 미국 대단하죠?
그린랜드 빙하 속에다가 얼마나 전력이 많이, 그거 내가 오타 파워포인트 보여드릴게요. 그거에 지하 얼음 속에다가 도시를 만드는 거예요. 전력이 엄청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다 원자력 발전소를 설치해갖고 전부 다 땅굴, 얼음 속에 굴 뚫고 했는데 그 과정에 얼음 빙하를 시출을 했어요. 그걸 이제 이 단스고르라는 이 젊은 학자가 그걸 이 사람이 나중에 코펜하겐 대학 교수가 돼갖고 이 미군 기지 캠프 센츄리 이 기지에서 여기입니다. 여기 캠프 센츄리입니다. 여기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돼요. 전부 다 이게 전부 다 여기 바로 그 유명한 CAMP 캠프 센츄리요. 우리가 결국은 이 모든 기후에 대한 이야기는 시작은 여기 있는 미군 기지에서부터 시작된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여튼 뭔가 힘이 있어야 돼. 그래서 원자력 발전 설치해갖고 이 빙하, 두께 3,000m 되는 빙하 한가운데다가 도시를 만든 거예요. 좀 있는 군사 도시를 만들어갖고 그 전력을 원자력 발전소로 갖고 하고 그래서 뭐 온갖 미소냉전 길어갑니다. 이어서 이제 미군 기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극한지 공학이라 해갖고 빙하에 대한 학문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드리링 했던 이 얼음 시추했던 3,000m 이 얼음 샘플을 보관을 하고 있다가 여기에 단스고르라는 사람이 코펜하겐 대학 교수가 되면서 그걸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탁 컨택을 해갖고 그걸 딱 분석을 했던 거예요. 그 분석이 바로 뭐냐 하면 이 분석을 했던 거예요. 요거. 그게 빙하니까 얼음이잖아요. 얼음 속에 있던 산소 동위원소 18번하고 16번 B를 3,000m 빙하 전체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면서부터 이 비밀이 이제 서서히 밝혀진 거예요. 근데 그까지 해도 적어도 한 4만 년밖에 못 가요. 그래서 이제 더 깊은 쪽으로 하면 왜 그러냐면 이 그린랜드에는 눈이 많이 와요. 많이 오기 때문에 남극에는 그러니까 많이 오기 때문에 연도가 짧은 거야. 많이 쌓여도. 3,000m라도 4만 년밖에 안 되는데 남극 같으면 자, 그게 눈이 요거 적어 놓으세요. 그린랜드에서는 눈이 빙하로 바뀌는데 얼마 걸리냐면 여기서는 그린랜드 이쪽에서는 그린랜드에서는 눈이 빙하로 바뀌는데 몇 년 걸리느냐 하면 130년 걸려요. 그런데 남극에서는 눈이 남극 대륙 눈이 빙하로 바뀌는데 몇 년 걸리느냐 하면 함께 해보세요. 얼마나 걸릴까요? 이게 3,000년 걸려요. 3,000년. 그러니까 여기서는 연도를 굉장히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겠죠? 3,000년. 또 한 가지는 이거 내 뉴질랜드 할 때 방송할 때 다 이야기했어요.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눈이 펄펄 눈이 왔어요. 눈이 이렇게 쌓여갖고 이렇게 쌓였다 합시다. 그러면 요거에 눈이 밑에서 이제 압력을 받겠죠. 이렇게 압력을 받으면 여기서 눈이 쌓였던 이 눈이 얼음으로 바뀌는, 소위 말해 빙하로 바뀌려 하면 이 눈은 그 무게가 비하고 같잖아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중이 1이잖아요. 이게 얼마 되나 하면 얼음이 비중이 1입니다. 요게 빙하로 바뀌려 하면 0.84 그램 큐빅이 돼야 돼요. 소위 말해 눈을 뭉쳐갖고 눈이 물무게의 84%가 되는 그 인계점이 되면 빙하가 딱 돼요. 요즘 왜 중요하냐 하면, 요건 그림을 그려주면 이런 거예요. 눈이 송이 왔어요. 덤성할 거 아니요? 그러면 빈 구멍이 많기 때문에 비중이 떨어질 거 아니요? 부피당. 근데 요게 이제 점점 컴팩트 해갖고, 막 쌓여갖고, 위에 이제 무게 눌려갖고, 해갖고, 요 빈 구멍이 14%밖에 그쯤이죠. 굉장히 이렇게 컴팩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요때까지는 공기가 들락거리겠죠. 요거에, 이제 여기서 공기는 핵심은 산소입니다. 아니요, 이산화탄소요. 산소, 질소 다 들어가는데 그것도 조금씩 달라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 이산화탄소가 왔다 갔다 하는데,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포로로 잡혀야 되잖아요. 그 잡히는 포인트, 요 이산화탄소, 요 딱 갇히는 포인트가 언제냐 하면, 요 포인트요. 요게 0.84가 되면, 그 비중이 0.84가 되면 이 눈이 단단해져갖고 기체가 못 빠져나와요. 0.84가 되면 요 이산화탄소가 요 갇히는 거예요, CO2가.
그래서 그 이산화탄소를 끄집어내 갖고, 자, 요런 거 다 그래서 나옵니다. 조금 다른데, 이산화탄소를 끄집어내 봤더니, 자, 기가 막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자, 요걸 이해하셔야 지금 파워포인트를 봅니다. 끄집어내 갖고, 그 이산화탄소 샘플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대에서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서울대에도 극한지 연구소가 있어요. 그래갖고 그 샘플을 갖고 이거는 아주 정밀하게 빙하 코어에다가 기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포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끄집어내 갖고 그 이산화탄소에 들어있는 자, 그걸 이산화탄소를 측정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들어있는가를 측정하는데 그게 해봤더니 어떤 양상이 나왔나 하면 이거에 자, 여기서 450, 400, 아니요. 450, 350, 250, 예를 들면 150 이렇게 합시다. 그냥 170으로 보통 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게 뭐냐면 ppm입니다. CO2 농도요. ppm으로 고장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근데 이게 40만 년까지 남극에서 남극의 보스톡 기지에 있는 빙하를 시출했어요. 보스톡 기지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남극의 보스톡 기지는 요거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이걸 다 알아야 돼요. 보스톡 기지 요거 있어요. 요거. 보스톡 기지가 남극에 이게 언제 생겼나 하면 그 1950년대 말쯤인가 그래요.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대단하죠. 러시아 기지입니다. 이 보스톡 기지. 보스톡 기지에서 이 드릴링을 해갖고 이렇게 빙하를 끄집어내갖고 그 빙하에 그 기포에 들어있는 이산화탄소를 쟀어요. 그 기술을 갖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나 하면 자 따라 웨수거 어디 있죠? DO 할 때 이 O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하고 또 빙하 자체에 이 샘플 캔출에 있는 빙하를 이제 컨택을 해갖고 사용할 수 있게 그날 어떤 사람이 단서가알아요. 코펜하겐 대학 교수요. 이 두 사람이 합작을 해갖고 드디어 이제 남극에 있는 이 빙하도 이제 이걸 이산화탄소를 다 추적하는 거예요. 웨수구가 이제 가담을 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극에 있는 빙하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지난 40만 년 동안, 60만 년 동안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는가 보세요. 참 기가 막힌. 요거 내가 단위를 좀 쉽게 해줄게요. 요게 여기 250 하면 돼요. 요게 요렇게 해갖고 280쯤 가요. 자, 요 그림, 이 그림이 이제 전 세계 과학자들을 경악시킨 그림이에요. 바로 이렇게 된. 똑바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게 이제 발견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연도가 6만 년. 간단히 얘기하면 돼. 6만 년, 4만 년, 2만 년. 예. 그래서 이제 입이 딱 벌어진 거예요, 과학자들이. 아, 이게 슈하다. 이게 마지막에 어떻게 됐냐면, 이쪽에만 1만 년이 하면 어떻게 됐냐면, 자, 이것은 진짜 하이라이트 있어요. 이게 바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요 주기가 바로 뭐냐면, 이산화탄소 농도가 그 남극 빙하를 시출을 했는데, 요 기점을 해갖고, 이걸 한 곳 시차가 아니고, 요 속가는 보스톡 기지가 있어요. 보스톡 기지가 했고, 요거는 뭐냐면, 돔시, 다른 기지에서 했어요. 두 기지, 돔시가 좀 이따 합시다. 돔시 다른 기지에서 했는 걸 데이터를 딱 맞아 들어가는 거야. 이빨이 맞고, 이게 바로 뭐다? 딱 10만 년 주기. 자, 입이 딱 벌어지죠. 이산화탄소 농도의 플락추에이션도 10만 년 주기. 바로 이걸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요거. 이건 뭐죠? 북위 65도에 하진날 일사광선의 양이잖아요. 그 양하고 이 사람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기절할 일이지. 따라가는데 더 놀라운 게 이 형태 보세요. 톱니빨. 자, 아까 얘기했죠. 톱니빨. 자, 이거는 뭐죠? 온도잖아, 온도. 놀랍죠? 이쪽하고 완전히 통이빨 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따라 사이언스. 이런 걸 사이언스라 그래요. 그래서 제발 이런 걸 좀 알고 좀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이언스예요. 이건 경악할 이야기들이에요.
과학의 위대한 승리요. 이거는 좀 잘 그려야지. 예, 이건 내가 다시 원본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원본 참조해 보시고. 이게 두 기제 세인데 마지막 세 번째 이걸 맞춰는 게 뭐냐면 요거 좀 일대 빠졌는데, 예, 이 집요한 한 사나이가 있었어요. 자, 또 킬링. 예, 킬링이라는 사람이 1958년도부터 하와이 마우나키아 해발 4,000m 되는 산입니다. 거기다 예, 관측소를 설치하고 1958년도부터 지금까지 몇 년째 하고 있었어요. 뭘?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 그럼 자 보세요. 요게 지금 10,000년 들어왔으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10,000년이잖아요. 요거 이제 요리 되는데 그러면 자 킬링 여기서 여기까지 요렇게 해갖고 어떻게 됐냐면 요 10,000년 다시 여기 올라갈 거 아닙니까? 어쨌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올라가는데 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게 얼마냐면 자 결론 말씀드리면 많은 쪽이 간빙기요. 요게 간빙기요. 됐죠? 이게 많으니까 온실효과 됐죠? 간빙기고 이게 빙하기요. 됐죠? 근데 간빙기하고 빙하기가 바로 뭘로 결정됐는가를 밝혀진 거예요. 바로 이산화탄소 녹는데 간빙기의 이산화탄소가 얼마냐면 280ppm이었어요. 빙하기의 이산화탄소가 200ppm이었어요. 대략 됐죠? 나오죠? 예, 이거 그 유명한 곡선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꼼짝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 이런 걸 모르니까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자, 따라서 모르니까 용감하다. 예, 그냥 모르니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 남극에 가서 막 몇 년간을 그 극한 속에서 그렇게 드리링 취해갖고 그렇게 해갖고 이거 뭐 나중에 사진 보여줄게요. 그런 연구를 다 했는데 자, 지금 기가 막힌 이게 또 자, 따라서 남극, 그린란드, 태평양 시추선, 예, 그 다음에 하와이 마우나키아. 마우나키아 옆에 있는 마우나노아. 내가 마우나키아를 가봤으니까네. 그걸로 가봤어요. 그럼 세계에서 가장 큰 천문대 중에 하나가 그거 있어요. 예, 돔이 11개나 있어요. 거기서 일본에서 가장 큰 만원경도 해발 4,000m 위에 마우나키아에 있어요. 그것도 벌써 한 7, 8년 전에 이 박자세가 해외 학습 탐사 가갖고 거기서 일주일 보냈어요. 그 4,000m 올라가갖고 나는 직접 좀 만원경 갖고 하는 거 전체 다 보고 왔어요. 오케이.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러면 자, 전부 다 다른 데서 측정했죠? 다른 데서 마지막이 마우나로아에서 킬링이라는 미국의 학자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쟀는데, 요거다 킬링 곡선을 다시 그려줄게요. 그건 워낙 유명한 곡선이기 때문에 다시 그려요. 킬링 곡선. 그걸 기후학자들이 그 유명한 킬링 곡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과학은 토론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데이터를 보여줄 뿐이지. 보여주면 그냥 토론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데이터가 다 이야기하는 게 과학이에요. 이렇게 됐죠? 킬링 곡선이 어떻게 됐나 하면, 킬링 곡선은 아주 간단해요. 이 사람이 마우나키아에서 4,000m 꼭대기에서 대기 중, 그리고 가장 오염이 적은, 가장 그 지구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대기 환경에서 이산화탄소 쟀더니 어떻게 나왔나 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 유명한 킬링 곡선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쟀나 하면 보통 1960년도 쟀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1958년도부터 쟀었죠. 58년도부터. 지금도 재고 있어요. 예. 집요한 한 사람의 과학자. 이거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곡선을 뭐라 하냐면 킬링 곡선이라 해요. 자, 기후학을 하면 적어도 킬링 커브는 알고 해야 돼요. 킬링 곡선. 킬링 곡선 합시다. 곡선은 아닌데. 자, 이게 뭐냐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예요. 대기 중입니다. 이거는 대기 중 CO2인데, 자, 이게 대기 중에 뭐냐면 이게 처음 재었을 때가 대략 370 그거다 했어요. 지금은 얼마냐 하면 벌써 400 넘어섰어요. 아, 이쪽 전체는 우리나라는 400 넘어섰어요. 서울은 대략 400이라 합시다. 요런 곡선이. 근데 이 중요한 거는 요 이산화탄소에 지금 요거서 요까지 요게 1년입니다. 요게 간단히 뭐 봄하고 가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1년의 편차는 얼마냐 하면 1년 편차는 5ppm이요. per year. 근데 지금 이까지가 연도가 얼마냐면 요거 예를 들면 요거에 80년도, 그 다음에 90년도, 그 다음에 2000년도, 예. 그 다음에 요거에
2010년도 다 지금 또 재고 있어요. 계속 하고 있어요. 요게 좀 꼼짝할 수 없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계속 이산화탄소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거요. 그럼 1년에 얼마서 거의 증가하고 있나 봤더니, 지구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요거 연결하면 이렇게 됐어요. 요게 뭐냐면, 대략 1ppm. 2ppm일 거예요. 2ppm per year. 요렇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킬링 곡선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요때 지금, 요 곡선이, 요 곡선 50년쯤 됐잖아요? 50년 되는 곡선을 여기다 갖다 꽂으면 돼요. 꽂으면 딱 맞다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이게 지금 입을 딱 버리고. 요거서부터 잡으세요. 이제 간빙기가 왔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곡선이 이제 뒤에 파워포인트 보여줄게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요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 요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킬링 곡선을 딱 갖다 꽂았더니 요 그대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걸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 연도가 요렇게 짧잖아. 이거 10,000년이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 여러 가지 다른 측정을 해도 지금은 요게 바로 우리의 300년 이후에 요 킬링 곡선까지 다 집어넣어갖고 이게 바로 휴먼 팩터라는 거예요. 석탄. 예. 이게 바로 산업혁명하고 관계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인간적 팩터라는 거예요. 이게 휴먼 팩터래요, 휴먼 팩터. 그래서 간단히 그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이거만 빼버리면 지금 대빙하 시대예요. 예, 대빙하 시대인데, 요거에 지난 300년 동안의 석탄, 최근 50년 동안의 석탄 때 누적 현상들이 이제 걷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원자력을 지금 또 국민이 그 70%가 다 찬성한다 그러잖아요. 예. 원자력이 가장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거예요. 예. 무슨 다른 여러 팩터가 있지만은 석탄이, 이건 명확해요. 석탄이 주범이요. 석탄이 주범이요. 요게, 요렇게 갖다 붙는 거예요. 자, 됐죠? 예. 그래서 요 그림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자, 요거 좀 다시 와야 돼요. 그래서 따라서 캠프 센츄리. 예. 그다음부터 이제 빙하 시추하는 게 뭐 다섯 군데 계속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담하는 프로젝트도 있어요. 요거 있는 거, 아까 전심부터 잠깐 했는데, 요거 있는 요 프로젝트 이름이 뭐냐 하면, NEEM. 따라서 NEM. 요 N이 뭐냐 하면, 노스, 북쪽이란 말이에요. 요 EM이 뭐죠? EM 어디서 나왔죠? 보세요. 어디 있죠? 요 적어놨잖아. EM 간빙기. 바로 우리 전 간빙기 때 그 빙하를, 기후를 복원하기 위해서 요 했던 게 이게 2012년도 이 프로젝트가 끝났어요. 여기에 뭐 한 10개 넘는 나라가 가담했어요. 우리나라도 가담했어요. 이 프로젝트에. 지금 뭐 다른 것도 많을 거야, 아마. 모르겠지만. 여기에 그 다음에 뭐가 있었나 하면 이쪽에 빙하 시추하는 게, GRIP. 예, G는 무조건 그린랜드입니다. I는 아이스 프로젝트 뭐 이런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미군 레이더 기지가 있어요. DYE, 다이3 뭐 이렇게 전부 다 빙하 연구하는 거하고 관계 있습니다. 요런 게 있었어요. 님. 예. 그 다음 이제 남극에 대해서도 조금 말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남극 세종기지가 어디 있어요? 남극 세종기지는 요거 있습니다. 이쯤에 있습니다. 이쪽에 세종기는. 근데 지금 몇 년 전에 완전 대규모로 장보고 기지 했죠? 예. 그거 이제 가봐야 돼. 장보고 기지는 이쯤에 있습니다. 여는 이제 이쪽에 있으니까 아주 초엽이야. 근데 요거 지금 본격적인 과학기지가 요 들었었습니다. 우리나라. 그 다음에 이제 이 남극 연구에서 가장 결정적인 기지는 어디냐면, 보스톡. 이 기지요. 러시아가 대단한 나라예요. 이 보스톡 기지가, 여기 보스톡 기지인데, 자, 보스톡 어디 나왔죠? 예, 요 보스톡 기지에서 빙하 시추했는 그 속에 이산화탄소 샘플에 대한 측정이에요. 요건 도움시요. 도움시도 이쪽 다 있어요. 일본 기지도 여기 있어요. 기지가 많아요, 이쪽에. 이제 우리나라 세종 기지가 여기 있고, 요게 뭐야, 노스폴이요. 예. 그 다음에 또 이런 남극에 대해서는 이런 상식적으로, 저 다시 그려줄게요. 남극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뭐 대략 이게 남극이라 합시다. 그러면 보스턴 기지가 어디에 있나 하면 이쯤에 있어요. 네, 보스턴 기지는 가장 먼저 남극에서 시추했던 거예요. 1960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추가 들어갔는데, 진짜 보스턴 기지가 쭉 시추를 하다 거의 3,000m까지 시추했어요. 남극에서는 가장 깊은데 거의 4,000m까지 빙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것도 해갖고 시추를 또 가다 보니까네, 뭐가 힘이 쑥 빠지는 거야. 세상에. 뭐가 다른 빙하 아니고 나타날 위치가 아닌데 아직 빙하인데 뚝 봤더니 뭐 이상한 거야. 뭔지 알아요? 자, 따라 보스톡 호수. 되게 황당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있다면, 여 밑에, 자, 남극 밑에 사실은 호수가 수십 군데나 있습니다. 옛날 대륙이었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여기에 보스톡 기지에서, 여기다가 이 사람들이 시추를 쭉 했는데, 이 얼음을 이제 3,000m 뺐더니 계속 이게 있을 줄 알았는데, 여기에 뭐였더니 호수가 있었던 거예요. 엄청난 호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짱 꽝이잖아요. 여기까지, 여 밑에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호수. 그래서 요건 거의 실패한 줄 알았더니, 이게 지금 다시 각광을 받아요. 뭔지 알아요? 요 빙하 3,000m 밑에 호수가 있으면, 그리고 이거 언제부터, 남극의 빙하가 언제부터 덮였어요? 따라 3천만 년 되라. 3천만 년부터 호수가 됐잖아요. 그 위에 빙하, 외계 생명체가 들어올 수 없어요. 없죠? 자, 독립되는 환경. 바로 지금 우주 생명체 연구하는 아주, 메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완전히 3천만 년 동안 다른 생명체 안 들어가고 저 독자적인 상태가 형성됐잖아요. 그래서 우주 생명체, 연구하는 우주 생명공학이라는 게 있어요. 이쪽에서 이쪽 박테리아들이 있어요. 이걸 연구해요. 굉장히. 그래서 다른 보면 남극 빙하 드러내면 호수하고 강이 다 드러나요. 그리고 남극에는 요거는 어떻게 됐나 하면, 여러분들 뉴스에 남극에 빙하가 쪼개져 나온다는 뉴스 듣죠? 요 두 군데서 주로 나와요. 요거는 요렇게 들어가는 만인데 요거에 바다에 이렇게 얼음이 얼었어요. 요걸 뭐냐면 요걸 아이스 셀프라 그래요. 선반처럼 돼 있다는 거. 셀프인가? 예. 요게 해붕. 요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요게 무슨, 내 그림을 그려줄게요. 일단 요렇게 들어간 요쪽을 뭐라 하냐면, 외달해라 그래요, 외달해. 요 바다를 뭐냐면, 로스 바다라 그래요. 로스 씨. 예. 그 다음에, 남극에도 산맥이 있습니다. 남극에 요쯤 요거 있는 산맥을 트랜스 안타틱 마운테인이라 그래요. 트랜스 안타틱. 남극 횡단 산맥이 요렇게 있습니다. 자, 더 중요한 지식은 뭐냐면, 남극을 구분했을 때, 요쪽을 뭐라 그러냐 하면, 이스트, 이쪽이 보자. 이쪽이 웨스트라 그래요. 이쪽이 이스트라 그럴 거예요. 갑자기. 근데 남극의 본령은 이쪽 이스트가 다 녹으면, 이거는 먼저 녹을 수 있어요. 이쪽을 녹으면, 예를 들면, 전 지구의 해수가 예를 들면 5m 상승한다면, 이쪽 빙하가 녹으면 65m나 상승해요. 이쪽이 메인이요. 이 동쪽이. 예. 거의 한 70% 이쪽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먼저 녹아요. 먼저 녹는 게, 이쪽이 먼저 녹아요. 이쪽 두 개가. 해붕이 녹는 건 이렇게 녹아요. 간단해요. 이 빙하가 이렇게 있다면 이런 상태에 있어요. 이렇게 있고, 여기 빙하 본대가 이렇게 있고, 이쪽이 육지 대륙, 남극 대륙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가 찰랑찰랑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니지. 바다가 이렇게 들어와 있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자꾸 아까 녹아요,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이렇게 녹으면, 여기서도 톡 끊어져 갖고, 자, 이해하셨죠? 이렇게 끊어져 갖고, 톡 하고 바닷물에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해빙이에요, 해빙. 바다에 떠다니는 빙산이요. 예. 이거는 뭐냐면 두께가 한 5m 이렇게 돼요. 요런 것도 다 있어요. 요렇게 된 구조가 요거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요, 함대가 막 바다에 쫙 전쟁 나가듯이 쫙 펼쳐져 있어요.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요 비슷한 현상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딱 노렌타이드. 노렌타이드에 있었는 거예요. 바로 어디 있냐면, 노렌타이드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노렌타이드가 바로 어디 있냐면, 요거 있었던 거예요. 자, 잘 들어오세요. 요 그림 좀 크게 그려야 되는데, 노렌타이드 빙하가 어디 덮였냐면, 이렇게 있어요. 노렌타이드가 얼마나 대단하면, 남극 빙하보다 더 컸다고 그랬잖아요. 남극 빙하가 큰데, 어디만큼 덮여있냐면, 노렌타이드가,
조금 가장돼 그리면 이게 노렌타이드예요. 이렇게 덮여 있었어요. 요걸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노렌타이드가. 남극보다 더 컸어요, 이게. 언제? 2만 년 전에. 자, 그럼 노렌타이드가 이게 2만 년 전에서 19,000년쯤 오면서 녹기 시작을 해요. 노렌타이드가. 녹으면 어떤 상황이 보이냐면 워싱턴 DC가 만약 이쯤 있다 합시다. 요 나이아가라 폴 가봤어요, 제가. 나이아가라 이쯤 있잖아. 캐나다하고 국경지방 있잖아요. 워싱턴 DC가 이쯤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워싱턴 DC까지도 빙하가 덮였다는 거예요. 예, 과정된 그림이 아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한번 잘 보세요. 이 빙하가 두께가 3km쯤 돼요. 3km가 이렇게 덮여 있었는데 야들이 자, 온난기가 오면 녹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빙하가 녹아요. 이렇게 녹았어요. 이 녹았는 물이 호수를 만드는데 이 호수 이름이 아가시즈, 따라 아가시호라 그래요. 아가시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빙하란 개념을 만들고 빙하의 아버지요. 네, 그러다 이 사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미국의 빙하를 조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기념해갖고 이 호수가 이름이 뭐냐면 아가시호라 그래요. 아가시즈. 아가시호인데 이 호수가 한반도 면적의 2배 돼요. 지금 그 호수가 있던 자리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오대호예요. 오대호가 그 흔적이라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 정도 중요합니다. 자, 지금 잘 따라오세요. 자, 이게 언제냐 하면 요게 맥시멈일 때 언제 2만 1000년 요거 있잖아. 요걸 기억하시대요. 그래서 요걸 다 그래. 이때 두께 3,000m의 빙하가 미국, 캐나다 다 덮었던 거 생각하세요. 그럼 이게 녹아요. 녹은 물이 한반도 면적의 2배 되는 호수에 물이 흘러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흘러내리는 그 물길이 생긴 게 바로 미시시피 강이에요. 이제 다 이해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미시시피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오케이? 미시시피 강 저 가봤어요. 하여튼 많이 다녀야 돼. 가봐야 돼. 예. 그래서 박자에서 해학 사람들 가자 이러면 이것저것 따지지 마세요. 내가 딱 해갖고 가면 막, 예, 자, 그러면 이게 요렇게만 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예. 그 중에 지금 이거는 이렇게 가는 거는 미시시피 강 물길을 만들었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후학적으로 중요한 이게 아니에요. 어디로 했냐면, 자, 요거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의 빙하가 사실은, 빙하가 여기 이렇게 있다 합시다. 이 빙하가 꽉 막고 이렇게 있으면 일로 못 빠져나가요, 물이. 이 빙하 녹은 물이 그 다음 어디로 빠지느냐 하면 요거에 빙하가 자꾸 녹아가 요거 없어지니까네 요 빙하 녹은 물이 일로 해갖고 허드슨망으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됐나요? 자, 그때 당시 허드슨망 또 그림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요렇게 들어갔는데 허드슨망에 이렇게 들어갈 때 사실 엄밀히 어떤 식으로 됐냐면 여기 있던 이 빙하, 이 덩어리가 요 섬처럼 둥둥 떠다녔어요. 요 해빙. 이해하셨어요? 자, 어디? 내가 요 그림 그렸는 거. 요거 이해해야 돼요. 해빙이 돼갖고 이게 3년 만에, 자, 따라 북대서양을 가득 채워버린 거야. 빙하 덩어리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따라오세요. 이 해빙이 되면 이게 빙하 녹은 물이 바닷물이요? 민물이요? 민물이죠. 소금이 있어요? 없어요? 가벼워요? 무거워요?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자, 컨베이 벨트 끊어져 버려요. 이 벨트가 끊어져요. 그러면 곧장 빙하기로 떨어져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영거 드라이아이스예요. 예, 그게 지금 또 뭐냐면 이런 것들이 빙하기 때잖아. 빙하기 때 다 이런 중간에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기 노렌타이드 빙하가 그 1만 년 단위로 대규모로 조각 나가고 간단히 이야기하면 바다에 떠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만에 북대서양을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그럼 가득 채웠는데, 자, 빙하가, 자, 보세요. 빙하가 이렇게 육지에 있었잖아? 그럼 빙하가 치르륵 스쳐가고 뚝 떨어져 바다에 들어가면 그 빙하 바닥에는 뭐가 박혀 있어요? 돌 조각이 박혀 있겠죠? 이 돌 조각이 바다에 이렇게 가고 있다가 바닷물에 딱 들어가면 빙하 밑이 녹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돌이 주르륵 쌓이죠? 그 육지에 쌓이면 그걸 뭐라 하죠? 빙태석이라 그래요? 바다에 주르륵 쌓이는 돌 무더기가 발견된 거예요. 그 돌 무더기가 주기적으로 발견된 그 현상을 따라서 하인리 주기. 됐죠? 예, 이해하셨어요? 예. 이게 바로 노렌타이드 빙하가 허드슨망을 타고 북대서양 쪽으로 쪼개져 갖고 해빙이 되면서 나가면서 3년 내로 가득 차고 그 3년이라는 그 기간도 알게 된 거예요. 3년 지나면 그 돌에 그 해양 무척추도에 구멍을 낸대요. 예, 그 전에 전부 다 빙하가 밑바닥이 다 녹은 거야. 밑바닥이 녹아갖고, 전부 밑바닥에 있을까, 돌이. 밑바닥에 주룩주룩 떨어져갖고, 그 바다에 쌓인 거예요.
쌓였는데 그게 허드슨만 이쪽에 이 미국 북미 이쪽에서 나왔던 증거가 뭐냐면 그걸 분석했더니 석영이래. 근데 그 암석하면 어디서 나온 거 알잖아요. 봤더니 저 미국 그 북쪽 대륙에 있던 그 암석들이야. 그래서 다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주기적으로 그 돌무지개, 바다 밑에 있는 자갈 같은 잔잔한 돌무지개가 주기적으로 쌓여있는 그 주기가 하인누이 주기고 그게 5번 쌓였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예, 거의 7천만 년 단위로. 바로 노렌타이드 빙하에 해빙되는 과정에서 된 거예요. 자, 이게 얼마요? 이게 자, 이쪽에 바로 2만 년 뭐 이런 오다잖아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자, 그러면 컨베이 벨트가 끊기면 왜 빙하기가 다시 오느냐 하면요. 이렇게 갑자기 온도가 떨어졌잖아, 이렇게.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DRYS. 드라이 아이스. DRYS가 뭐냐면 우리나라 말로 담자리라는 꽃입니다. 담자리라는 꽃인데 이거는 툰트라 지방에 나는 극한대 꽃이요. 툰트라. 그 빙하기가 다시 온 거예요. 이 꽃가루가 나타났다는 거는. 자, 그런데 왜 갑자기 간빙기로 가다가 다시 빙하기처럼 확 들어갔느냐 하면 간빙기 때는 자, 지금 이 해류 순환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이 뭐냐? 따라서 간빙기. 빙하기 간빙기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순환 사이클이 돌다가 북대서양에 민물이 쌓이면 이쪽에 싱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이쪽에 얼음이 녹으면 이쪽에 물의 염도가 떨어지죠? 그럼 물이 가벼워지죠? 그럼 못 내려가잖아요. 못 내려가면 컨베이어 벨트 끊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요 이론을 브레이크가 적어 놨잖아요. 컨베이어 벨트. 컨베이어 벨트 이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가 온되면 바로 컨베이어 벨트 온오프입니다. 컨베이어 온오프 이게 바로 간빙기가 되고 컨베이어 벨트가 오프가 되면 빙하기가 돼요. 빙기가 돼요. 온도 갑자기 떨어져요. 그죠? 물론 이거 좀 헷갈리면 된다. 이걸 빙하기라고 조금 달라요. 이거는 뭐냐면 요즘 헷갈릴 수가 있다. 온도가 극하게 바뀌네. 여기 단기 순환, 빙기. 온도가 굉장히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일단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게 갖고 빙하기로 간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단기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변화가, 그러니까 이 뭐냐면 하인리 주기는 굉장히 큰 DO 주기라 보시면 돼요. 성질은 같아요. 예. 됐죠? 그러면 DO 주기는, 이거 DO 주기입니다. DO 주기는 빙하기든 간빙기든 다 일어나요. 오케이. 근데 하인리 주기는 빙하기에만 일어나요. 빙하기 끝에서 일어나요. 요거는 빙하기에. 왜냐면 이게 전부 빙하기거든. 예. 됐죠? 자, 이제 자, 이제 요거 조금 하고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버티세요. 예. 자, 이쪽에, 자, 요 따라오셔야 돼요, 지금. 자, 지금부터 이게 우리하고 어떤 상관이 있나. 자, 3,400만 년 전, 3,200만 년 전 올리고세 때 무슨 바로 남극이 얼기 시작하는 시작이 돼요. 이쪽에. 타스만 오픈 되는데, 이 타스만 오픈이 3,400만 년 때는 언제냐 하면 타스만 해 깊이가, 바다의 깊이가 50m였어요. 자, 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요 타스만 해거든요. 요게 처음에는 50m 열렸는데, 3,200만 년 때 이게 2,000m 깊은 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해협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거 다 알아야 돼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게 26에서 24가 뭐냐면, 올리고, 웜. 그러니까 올리고세 뒷부분, 훅이 올리겠을 때 지구가 잠깐 더워졌다는 건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따라오세요. 24, 27은 뭐냐면 히말라야. 히말라야 산맥이 융기가 가속이 됐다는 거예요. 가속. 예. 됐죠? 예. 그래서 그게 어디냐면, 요 집어넣으면, 요 연도를 따라오면 중요해요. 요게
요게 26에서 24. 여기서부터 대략 24에서 17. 여기서 온도가 크게 안 올라간 이유는 여기 산목이 융기되면서부터 1호도가 되는 거예요. 풍화. 자, 요게 뭐냐면 17에서 1호가 뭐냐면 바로 MMCO예요. MMCO에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거는 바로 CRB요. 콜롬비아 리브 바이솔터. 자, 기억나나요? 이거에 도표를 했던 중생대 때 현무암 범람 주기 하겠잖아요. 그게 신생대, 자꾸 이렇게 하면 또 흑 때문에 못 따라온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저 미국 가면 저 옐로스톤 주에 가면 화산 굉장히 많아요. 그쪽하고 관련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옐로스톤 아니고 자, 또 콜로라도 강. 콜로라도 리버 바이솔터입니다. 자, 현무암 범람. 그게 요때 일어나요. 그리고 현무암 범람되기 때문에 요때 온도가 국부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네, 다 연결됐어요.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노키 마운틴이요. 노키 마운틴이 융기가 가파르게 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노키 마운틴이 융기가 되고, 미국 서부 그림은 이렇게 됐습니다. 노키 마운틴 넘어가면 곧장 이쪽이 뭐냐면 사막 지방이에요. 그게 바로 데스밸리 있는 그쪽입니다. 그래서 이게 로키 마운틴이 생기고 요거 데스밸리를 적으면 돼요. 그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몇 년 동안 일어나면 500만 년 동안 일어나는 거예요. 1000만 년에서부터 1500에서 1000만 년 동안 500만 년 동안 노키 산맥이 그 전에부터 했었어. 노키 산맥 1억 년 전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요때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태평양 바람이 여기서 비를 뿌리고 그렇게 캘리포니아 살기 좋은 데가 됐고 바람이 넘어가면 반대쪽은 뭐죠? 팬 현상에서 사막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중부가 사막.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냐 건맨 뭐냐 저 영화 같은 거 보면 사막에 총잡이 나오잖아요. 그 전부 다 이게 이때 생긴 거예요. 그 사막이 예. 전부 다 연결돼 있다니까요. 이거 데스밸리 오늘 내가 또 다 가봤으니까네. 데스밸리는 3번 갔으니까네. 방법이 없어. 많이 가봐야 돼. 근데 그때 알았느냐? 그때 몰랐다 이거요. 그때 몰라서 내가 지금 막 예. 반성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반성하면서 일단 투자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이게 뭐냐면 티벳 고온이요. 티벳 융기요. 티벳 융기. 예. 티벳이 융기되니까는 요것도 하나 빠졌네. 하나하나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 이거는 신생들 10에서 8, 10에서 5 두 가지 다 알아야 돼요. 10에서 8의 발음 뭐냐면 몬순 기후가 강화가 되는 거야. 자, 졸업은 일라서가 들어요. 몬순. 자, 따라 몬순. 자, 우리나라의 몬순을 뭐라 그래요? 자, 따라 장마. 한반도에 있는 몬순을 장마라 그러고 중국에 있는 걸 따라서 매우. 매나무 매자 비우자 써요. 일본에도 매우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걸 저쪽에 인도에서는 뭐라 하면 몬순이라 그래요. 전부 다 뭐냐면 바로 바다에서 인도양 태평양에서 부는 대륙으로 부는 계절성 바람. 바로 그게 왜 중요하냐면 비를 동반해요. 그래서 몬순 기후에 의해 갖고 인도 펀잡 지방에서 벼농사가 시작된 거예요. 예. 바로 따로 몬순 기후. 바로 흔히 계절풍이라 이야기하잖아요. 예. 왜 장마가 딱 정해진 기간에 하느냐? 그게 바로 티벳 고온 융기하고 관계 있다는 거예요. 이쪽하고 다. 예. 그래서 아시아의 몬순 기후, 특히 아시아에 있습니다. 아시아의 몬순 기후가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언제? 8천만 년에서 한 200만 년 동안 그 현상이 점점 명확해진 거예요. 아시아의 몬순이 생긴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하면 1000만 년에서부터 500만 년 사이, 500만 년 동안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린랜드의 빙하가 덮인 거예요. 자, 600만 년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600을 적을게요. 600, 550, 530. 그냥 뭐 다 기억이 돼요. 다 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지질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 따라 메세니안, 솔리타리티, 크라이시스.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뭐냐면, 메시안기의 소금 위기라 그래요. 자, 이거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뭐냐 하면, 지중해가, 지브롤터 해협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럼 지중해가 완벽한 호수가 돼버린 거예요. 바닷물하고 연결이 안 됐어요. 그럼 지중해가 바짝 마른데 몇 년 걸린 줄 알아요? 지중해가 깊은 데는 2,700km, 3,000m쯤 돼요. 지중해 2,000m가 넘어요. 근데 지중해가 바짝 마른 데는 놀랍게도 1,000년이 못 돼요. 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6천만 년 전에, 아니 600만 년 전에, 지금부터 600만 년 전에 지중해가 호수가 된 거예요. 지중해가 호수가 된 거예요. 그러면 550만 년 때 지중해가 소금밭이 된 거예요. 소금밭. 그리고 530만 년에 상상을 초월할 다시 지브롤타 호흡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호수에 물이 들어오니까 홍수가 난 거예요. 요 일련의 사태를 지질학자들이 메시니안기의 소금 위기라 그래요. 그래서 이걸 부르는 게 메시니안 솔리티 이게 메시니안기는 시대 이름입니다. 소금 위기라 그래요. 크라이시스. 예. 자, 이때를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지표들을 기억해야 돼요. 자, 지중해가 다 녹으면 대략 3천 깊이의 바닷물이 다 녹으면 소금이 얼마나 생길 것 같아요? 한번 녹으면 소금이 얼마나 생기냐 하면요. 70m 소금이 생겨요. 그렇게 지중해가 바싹 마른 게 몇 번 진행이 됐나 하면요. 1000년 만에 다 말라보니까 이게 몇 번 진행이 됐나 40번 진행이 됐어요. 자, 곱하기 해보세요. 47에 28. 무슨 이야기냐면 대략 3,000m의 소금청이 지금 발견이 됐어요. 자, 따라 짤스부르크. 예. 짤스부르크 밑에는 전부 다 소금이요. 아침바닥 같은 거 보면 짤스부르크 밑에 소금 그 땅굴에 지하경도에 들어가고 뭐 거기다가 무슨 식당 같은 거 만들어 놔놓고 뭐 박물관 만들어 해놓은 거 있잖아요. 짤스란 말이, 짤스부르크는 짤스란 말이 소금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리고 이때 소금하고 그 다음 또 뭐가 생기면 따로 석고가 파리 밑에도 예. 프랑스 수도 파리 밑에도 석고 지층이 있어요. 몽마트르 광장 바로 밑이 석고 거대한 산지요. 그게 전부 다 뭐냐면 옛날에 바다 밑이었다는 거예요. 예. 자, 따라요. 알아야 된다. 너무 몰랐다. 따라서 너무 몰랐다. 그냥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냥 우리는. 그러니까 유럽이 좋다고 그렇게 다니면서 유럽 땅 밑에 뭐가 있었는지 아무 생각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메시니안 소금 위기라 그래요. 지질학에서는. 자, 그 다음에 요때, 요거는 뭐 중요하게 적게요. 요때 두 가지 있는데, WP. 예. 뭐냐면, 웨스트 퍼시픽. 그 서태평양, 웨스트 퍼시픽 웜풀이라 그래요. 웨스트 퍼시픽에 뜨거운 바닷물이 버글버글 몰려 있었다는 거예요. 자, 왜 몰려 있느냐 하면, 옛날에는, 자,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도 또 그려줄까요? 아이고, 이거 전부 지도를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세계 지도를 그렇게 그려놓고 강의하면 되는데 지도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도를 다 그려주세요.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그리면 말레카 해협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대략. 그리고 이렇게 갖고 이렇게 돼 있고 뭐 여기 자카르타하고 섬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WPB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서태평양의 WP가 이게 원래 이렇게 돼 있던 게 아니고 내가 원래 그려줄게요. 원래는 인도 이게 뭐 이렇게 돼 있었던 거예요. 간단히 모식하면. 그러다 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돼 있을 때는 WP가 어떻게 되겠어요? 야가 이렇게 어디까지 간다? 예,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요까지 가는 거 요까지 WP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명확해지네.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WP가 이게 뭐냐면 뜨거운 바다예요. 뜨거운 바다. 따라서 자, WP. 예. 웜워터, 따라 웜워터. 예, 웜워터. 뜨거운 바닷물이요. 거의 28도 이렇게 돼요. 30도 육박한 바닷물이 대규모로 아프리카 서해 가니까 여기에 육지가 더워지겠죠. 더워지면 식물들이 바바박 자라겠죠. 자, 따라 밀림. 이제 소리 막 나오네. 예. 됐죠? WP. 이게 3천만 년부터 해갖고 이거 500만 년까지 나일강에 이쪽에 밀림들 열대 그게 있었어요. 그럼 요거 누가 있는지 내가 또 그려줄게요. 요거 나무에 이렇게 올라타고 있던 게 뭐가 있어요? 가가 누구냐면 요거. 야. 이제 됐나요?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야들이 400종이나 넘는 야들이 여기서 그냥 여기서 거의 어디 갔나?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았던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 WP 오기 전에 수천만 년 동안
밀림 속에서 밀림의 낙원에서 타잔하고 아무서 잘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내려올 일이 없지, 밀림이니까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WTW를 끊어졌어. 언제? 여기 바로 WPW 끊어진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끊어진 게 야가 지금 이렇게 된 거는 왜 이렇게 됐어요? 인도판이 올라가 그랬잖아요. 올라가 이 충돌하면서 자, 요 그려주는 게 아니고 결과니까 여기 결과래. 요다가 올라가서 자, 요거 잘 보세요. 나도 여기 모자이크 여기서 자, 아시아판이 예를 들면 간단히 그리면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따면 여기 가서 딱 충돌한 게 얼마요? 5천만 년 충돌했죠. 그럼 밀어붙이잖아. 밀어붙이니까 윽 하고 야가 밑으로 내려오는 거 야가 요렇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인도판 충돌 이거 모르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신생대는 충돌하니까네 이쪽이 이게 말레카임에 이리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니까네 자, 이 물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 이거 막히는 거예요. 못 가니까 야가 여기서 끊어진 거, 여가. 됐죠? 끊어지니까 여가, 이게 언제? 따라서 500만 년. 예. 네.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 어떻게 지질학, 대륙이동, 동물진화, 이걸 분리를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그래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도 분리 안 되는 거예요. 눈물 날 이야기요. 이제 다 맞춰지는 거예요. 예. 네. 자, 이게 이쪽에 WPW 못 가니까 온도가 줄어들겠죠? 낮아지겠죠? 자, 그러면 열대 밀리면서 온도가 낮은 식생 뭐죠? 따로 사바나. 오늘 아침에 사바나 이야기 해줬잖아. 바로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사바나 챙기니까네. 그러면 자, 요거에 밀림이 없어지니까네. 나무가 사라지니까 어땠어? 숲에서 늘어와야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걷기 시작한 거예요. 늘어온 거예요. 늘어왔던 때 이 기후가 뭘로 왔죠? 사바나로 바뀐 거예요. 사바나로. 사바나는, 네, 이것도 그려줄까요? 뭐든지 그릴 수 있어요, 저는. 사바나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나무가 하나 이렇게 있고, 요거 이렇게 하나 있고, 요 풀들이 쫙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풀이 있으니까네, 요거에 큰 짐승이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서 맹수가 팍 와서 잡아먹는 거예요. 됐죠? 요 나무 뒤에 누가 있다? 예, 우리 선조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갖고, 야가 이거 다음은 안 뜯어먹어요. 왜? 야는 그냥 뜯어먹고 말지 잘 발라먹으면 못해. 왜냐면 이빨이 이게 몇 가지 없어요. 알죠? 우리 또 이빨 진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충 뜯어먹고 그 맛있는 내장은 다 놔둔다고. 그러면 내장이 섞기 전에 우리 숲속에 있던 요 나무 뒤에 숨었던 숲은 없어졌어요. 감목 뒤에 숨었던 요 우리 선조가 또르륵 가갖고 요거 나머지 딱 처리하고 했는데 요 맹수가 요 주변에 있잖아. 그래 항상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자, 이게 초지가 언제 형성됐다 그랬어요? 예,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초지 이야기 나옵니다. 아, 이거 빠뜨렸네. 이것도 요렇게 다 초지, 요거 바로 1700만 년 때 바로 시스리 식물이 지구를 대대포요. 시스리 식물. 다 알아야 돼. 이건 종합 예술이요. 진짜 이쪽 공부해보면 이거는 진짜 종합 예술이요. 예, 최종판. 예, 지구과학부터 브레인 다 들어가야 돼요. 브레인이 좀 명활약 해야 돼. 예, 다 들어가고 이게 종합판을 만드는 거대한 게임이요. 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어디 왔나? 시스리 플랜트요. 시스리 플랜트는 뭐냐면 지구상의 식물의 거의 80%가 시스리 플랜트. 간단히 말하면 풀이라 생각하면 돼요. 근데, 자, 더 중요한 거. 요거 빠뜨렸네. 이제 요렇게 하다 보면 빠뜨린 게 다 나오네. 요거 700만 년 때, 아니, 700년. 여기 600만 년이잖아. 700만 년 때부터 도미넌트 하기 시작한 게 뭐냐 하면 C4 식물이요. 요거는 시스리 식물. 자, 또 박문호 박사가 썼는 생명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맨 마지막 챕터 식물과 셀룰로즈 그 편을 보시면 C3 식물이 뭐고 C4 식물이 한 페이지 걸쳐서 내가 상세히 설명해 놨어요. 그걸 또 반드시 봐야 돼요. 지금 나중에 보세요, 그거는. 네. 그래서 C4 식물이 700만 년 전에 출현했다는 거예요. 요 연도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뭘 증명하냐면, 바로 굉장하게 이산화탄소가 극단적으로 떨어질 때 등장하는 식물 형태예요. 이산화탄소가 떨어진 거예요. 네. 건조하고 이산화탄소가 떨어졌을 때 출현하는 지구상의 맨 마지막 식물이 뭐냐면 C4 식물이라는 식물이요. 그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식물 분자적으로 다 들어가야 돼요. 어쨌든 C4 식물이 출현한 거예요. 그게 이제 좀
풀 종류가 많습니다. 옥수수가 시포식물입니다. 옥수수가 대표적으로. 자, 그 다음에, 자, 좀 따라오세요. 자, 드디어 이제 숲에서 내려왔어. 숲이 사라졌으니까 내려왔고, 이제, 자, WP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때가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 하면, 알래스카의 해류가 쿨돼요, 쿨. 온도가 떨어져요. 쿨돼 버려요. 자, 그래요. 이 알래스카 해류가 쿨되면 뭐하고 여러분 링크시킬 수 있겠어요? 바로 이거하고 링크되죠. 자, 이거 9번. 자, 따라서 북동아시아. 그쪽에 알래스카 연결돼 있잖아요. 시베리아. 알래스카 해류가 그전에는 차갑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500만 년에서 400만 년 사이에 급격하게 알래스카 해류가 식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시베리아 쪽에 빙하가 덮이기 시작하겠죠. 자, 그렇게 링크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 와중에서 바로 275만 년 때 무슨 일이냐면 드디어 북유럽, 북미, 그 다음에 노렌타이드, 북유럽하고 노렌타이드, 전 지구적 빙하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거 뭐냐면, 저거 적어줄게요. 그래서 35, 32, 야들이 이제 15, 9, 이제 막강해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하셨죠? 저 막강 다 하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도 빠져도 습돌이 다 얼큰해져요. 야들이 이제 시작하는 거, 빙하가 거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때는 적었어요. 250만 년부터 뭐라 그러냐 하면, 자, 또 대빙하 시대. 대빙하 시대. 행성 지구에 지난 5억 년 사이에 가장 극단적 빙하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대빙하 시대라 그래요, 이때를. 요때부터 지금까지입니다. 대빙하 시대가 인 거야.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자, 보세요. 250만 년에서부터 요게 뭐냐 하면, 그린랜드, 그 다음에 북극해, 그 다음에 이게 남극빙하예요. 남극빙하. 요거 이제 뭐냐, 요것도 남바 다 들어가면 적어주면 돼요. 저거 다 적어주면 돼요. 노렌타이드, 다이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드디어 북반구, 남반구가 빙하로 덮인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잘 따라오세요. 굉장히 중요한 이론들이요. 남반구는 원래부터 3,500만 년부터 빙하가 시작된다는 금방 이야기했죠. 독립된 대륙이고 남극점에 있잖아요. 근데 이쪽은, 자, 요거 굉장히 하이라이트입니다. 여거에서는 왜 바로 250만 년 전부터 이쪽에 그린랜드 빙하가 와 이렇게 됐느냐 하면, 이 구조를 알아야 돼요. 자, 딱 바다. 이게 다 바다잖아요. 바다인데 요게 한반도의 11배예요. 예, 야는 한반도의 52배예요. 62배. 이 게임 차예요, 이 게임 차. 예, 아시겠어요? 이게 거의, 예, 이 5배 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빙하가, 요거 하나만 더, 지금은 잘 떠서 요거만 빙하가 남아있어요. 근데 2만 년 전에는 빙하 양상이, 네, 뭐 이렇게 미끄러워 말고 보여줄게요. 2만 년 전에 빙하가 어떻게 됐나 하면, 빙하가 2만 년 다, 이게 전부 다 빙하였어요. 이 덩어리로 나눠야 돼요. 아, 잘 됐다. 이렇게 다 되어 있는 거예요. 빙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빨리 적어줄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빙하를, 이걸 북유럽 빙하라 그래요. 예. 이쪽에 있는 북유럽 빙하. 예. 페노. 자, 요거 있잖아. 북유럽 빙하. 이게 얼마요? 15%예요. 이게 15% 차지하는 거예요. 이게 15%. 예. 그 다음에 이게 노렌타이드예요. 이 점선. 따라오셨나? 이 점선이 이게 노렌타이드예요. 이게 뭐냐면 35%예요. 예. 그린랜드 요 빙하가 5%예요. 5%. 자, 지금의 빙하는 어떻게 됐냐면, 현재 지금 지구상의 빙하는 남극 빙하, 남극하고 그린랜드가 두 군데만 메인입니다. 남극이 86%고, 이게 정확히 기억나요. 뭐, 대략 12%입니다. 자, 86% 기억나네. 대략 이런 비율이요. 아시겠어요?
지금 아주 메시한 빙하는 지구상에 두 군데 남았어요. 남극하고 그린랜드밖에 안 남았어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섬이기 때문에 여섯 남아있는 거예요. 그전에 다 덮여 있었어요, 빙하가. 네. 그래서 지금 이 북극해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이게 2만 1000년 전에 이 전체가 빙하였다는 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이 바다인데 이게 이 북극해가 대륙으로 완전히 쌓인 호수처럼 돼 있잖아요. 그거 이해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생긴 해상 빙하 어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덮여버린 거야. 네. 그래서 요 과정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얼축 다 체크했습니다. 자,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우리 인간한테 관계되는 거 다시 짚어주면서 보여드릴게요. 우리 호모 사피엔스 오면서 중요해진 거는 뭐냐 하면, 자, 여기서 아직. 자, 250만 년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250만 년에서 그 다음 계획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것도 하나 빠졌네. 요 450만 년에서 250만 년 사이에 일어난 걸 요건 다시 처리해 줘야 돼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파나마, 남미, 북미가 결합돼요. 남미, 북미, 아메리카입니다. 남미, 북미 대륙이 연결돼요. 그 연결되는 게 파나마 지역이 클로즈 돼요. 파나마 수로 클로저 돼요. 클로저. 이게 지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져요. 자, 요 남미, 북미라, 요거. 자, 주목.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그전에는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돼 있었어요. 자, 보세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지 볼게요.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었어요. 떨어져 있으면, 자, 이게 대서양이잖아요. 대서양 바닷물이 그냥 태평양으로 가요. 자, 보세요. 이게 떨어져 있으면 이 순환이 언제 생겼어요? 올리고스 때 3천만 년도 생겼잖아요. 생기다가 이 떨어져 있으면 어때요? 옆구리에 휙 빠지잖아요. 그럼 이게 물 양이 줄어들어요. 위로 올라가는 힘이 줄어들겠죠. 컨베이 벨트가 끊어져요. 네. 그런데 요게 450만 년에 요게 연결이 돼요. 450만 년에 시작을 해갖고, 자, 요거 다 연결을 해야 돼요. 요게 450만 년 전에 시작을 해갖고, 클로즈 되는 건 언제냐면 250만 년. 그 200만 년에 영차하고, 제가 바로 작년도 2년 전에 칠레 갈 때 저쪽 다큐멘터리 몇 편을 들고 왔어요. 다 봤지. 자, 연결이 되면, 뭐죠? 따라서 약육강식. 예, 동물이 이동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라 하냐면, 그 생물학에서 그레이트 아메리칸 익스체인지라고 그래요. 이걸. 자, 파나마수로 연결되면 동물이 이동을 해요. 자, 요 잘 따라오세요. 이때 동물이라는데, 북미에 있었던 동물은 뭐냐면, 북미의 동물은 바로 태반류가 있었어요. 태반류. 북미에는 그때 태반류가 하니까 또 뭔지 말이죠. 남미에 있었던 거 이야기 좀 할까. 남미에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놀랍게도 유대류가 있었어요. 유대류. 자, 지금은 호주에만 유대류 있죠. 자, 유대류 돼 있죠. 그거 해야 된다니까. 유대류. 248종이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호주에만 있지만은 그때는 남미에도 유대류가 덕실덕실했어요. 화석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그럼 본 게임 시작됩니다. 자, 북상으로 올라가. 누가? 유대류가. 자, 이쪽에서 막강한 세력의 태반류가 늘어와. 태반류가 뭐냐면 이 전부 다잖아, 이거. 요거 빼고 전부 다 태반류잖아. 요 아들이 보세요. 유대류 보면 쫙 따라서 이쪽 초기부터 있잖아요. 태반류는 요 후에 오잖아요. 나중에 진화한 동물이에요. 아시겠어요? 나중에 진화한 게, 그 이야기 했잖아요. 예. 사람은 개가 돼도 개는 사람이 안 된다고. 개 같은 사람은 있고 늑대 같은 인간이 있지만 늑대는 인간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죠. 무슨 아주 근본적인 생물학 원리예요. 나중에 나온 셀이 힘이 센 거예요. 그럼 이제 섞으면 누가 이기겠어요? 태반 왜 이런 거예요? 깡그리 20종이 다큐멘터리 보면 20종류가 올라가고 늘어가고 섞였는데 여기 올라간 20종 중에 살아남은 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쪽 올라가 사는 거는. 요만한 주머니지라는 게 있어요. 유대류입니다. 모양은 지 같은데 유대류, 이 주머니가 있어요. 새끼 주머니 키우고 고치 한 마리 살아남았어요. 그 종만. 여 늘어갔던 나머지는 깡그리 다 죽은 거예요. 그 대신 여 늘어온 것들은 자기 세상을 만난 거예요. 여 유대류 다 죽여버린 거예요. 여기 늘어온 대표적인 게 다큐멘터리 나오는 게, 자, 따랐어요. 덜개. 예, 그 다큐멘터리 뭐 나온 줄 알아요? 우리는 늑대, 개 이 종류들이, 우리가 남미에 가서 가장 많이 본 게 여우 많이 봤습니다, 우리. 여우 우리가 앉아서 한
자, 사륜 구동으로 쫙 가면요. 우리하고 같이 막 여우가 따라와요. 그 귀한 여우가 우리 수도 없이 봤어요, 여우가. 여우, 늑대, 개 같은 종류잖아요. 야들이 이거 연결될 때 얼마? 450만 년에서 200 연결됐을 때 와랑 늘어왔어요. 늘어오니까 자, 따라 신천지. 뭐 이렇게 천진 거야. 그랬더니, 근데 개들이 적잖아. 여기 보면, 여러분들, 칠레편 한번 보세요. 내가 이쪽에 바로 여기, 자, 파타고니아가 어딨냐면 요겁니다, 요거. 요쪽까지 내려갔어요. 요쪽까지 내려가, 푼나 아레스 이쪽 갔더니, 와, 그 동굴에 가서 내가 그 큰, 거의 몇 톤쯤 되는 큰 곰만한 짐승이 있어요. 한 1톤 돼요. 그 곰만한 짐승 그 동상 앞에서 내가 설명하는 거, 밀로돈, 따라서 밀로돈. 그게 뭐냐면 초식동물 다 순한 거예요. 이만한 덩어리 있어요. 그 이런 것들이 초기에 막 했어요. 그러니까 이 들개들처럼 늘어왔는 개들이 처음에 사냥을 잘 못했어요, 개들이. 그 다큐멘터리 봤더니, 여러분들 개들 보면, 자, 따라 그레이하운드. 그 개 일종이잖아요. 그레이하운드 특징이 쫙 질주하잖아요. 늑대나 개들이 그 술록들 사냥하는 거 봤잖아요. 북유를 보면, 북미에 보면 어떻게 하냐면, 초원을, 이쪽은 초원. 이쪽 초원이 형들, 따라 팜파스. 초원 언제 생겼어? 2000만 년 전에 이야기했죠. 바로 여기 17만 년, 1700만 년 완성이 됩니다. 초원 했을 때. 그 초원에 거대한 수백 킬로그램 되는 초식 동물이 평화스럽게 풀을 뜯고 있어요. 그러니까 늑대 같은 무리가 이걸 타고 내려갔어요. 그럼 어떻게 사냥을 해야 되잖아요.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막 도망가잖아요. 초원을 질주하잖아요. 산이 없기 때문에 초원을 질주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우리 객가 동물들이 때를 지어갖고 사냥 먹이를 질주하면서 사냥하는 그 비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들 다니는 곳에 우리 지금은 이제 바깥에 있는 개들 못 보지만은 옛날에 개들 보면 와락 하고 무섭잖아요. 개들이 와락 달려들잖아요. 그 질주하면서 먹이 사냥하는 비법을 이쪽 팜파스 이쪽에 들어와서 획득을 한 거예요. 그 개무리들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면 이 북미 대륙하고 남미 대륙의 동물이 그냥 말 그대로 야광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뭐냐면 그레이터, 아메리칸, 익스체인지. 예, 그거에 일어난 거예요. 그게 이거 연결돼야 일어나잖아. 당연히. 아시겠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하면, 예. 그 다음 일어난 게 이렇게 연결되고, 그 다음에 바로 인류의 확산이 일어나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에페. 대형 유인원이 출현해요. 그 다음 단계가 대형, 다 왔습니다. 대형 유인원. 대형 유인원은 세 종류밖에 없습니다. 바로 고릴라, 우랑우탄, 침판지 종류들이 출현해요. 예. 요게 대략 분리된 게, 침판지가 분리되는 게 700만 년 전입니다. 예. 분리되고, 침판지에서 인간으로 분리되는 게 대략 350만 년 전쯤을 해갖고 이렇게 늘어와요. 예. 다 따라오셔야 돼요. 대형 유인원이 생기고, 대형 유인원이 생긴데, 여기서 이제 드디어 호모속, 이걸 뭐라고 하냐면, 호미닌이라는데, 예, 뒤에 씁니다. 요게 출현하면서부터 이제 드디어 지구상에 뭔 현상이 벌어지냐면, 야들이 수확한 종이요. 뭐냐면, 뭐가 생기냐면, 대형 포유류가 지구상에 급격히 멸종돼요. 누가? 우리 할배들이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이거는 미국에 가면 버팔로 같은 거 보면 우리 인디언들이 들어가고 우리 인간이 들어가면서부터 그냥 사냥을, 먹기 딱 좋은 초식동물 얼마나 평화로워요. 초식동물, 그 덩치 큰 초식동물을 다 대형 포유동물이 멸종한 거예요. 1년에 이 시스템이요. 예. 거대한 파라노마야. 이거는 자 다시 시작하면 지난번에 프레임, 예. 5억 년 전부터 대륙 이동부터 해갖고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바로 포유동물의 신생대 방사학상을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강의했는 거는 드디어 신생대 기후학. 이걸 제대로 하려면 고생대부터 전체 연결. 자, 패턴을 한번 보세요. 다시 패턴을 보면. 자, 다른 거 다 이제 지구 온도가 여기서 10도 정도 높다가 쭉 보세요.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바로 중생대 끝날 때까지도 온도가 지금보다 6, 7도 높았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 신생대 와서 보세요. 전부 다 지금 이 기온이 다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요게 바로 지구 온난화 최근에
300년 동안 이야기되는 요게 지구온난화 이야기예요. 요걸 갖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지금. 이게 지구온난화예요. 예. 요게 시작된 거는 300년 전이에요, 300년. 바로 뭐냐면 산업혁명하고 링크되어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휴먼 팩터예요. 지금 보세요. 여기서 휴먼 팩터는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죠? 밀란코비치 주기부터 시작해갖고, 이쪽은 사실 아직 잘 몰라요. 대충 전향을 하는데, 이렇게 어쨌든 지금보다는 다 고생대, 중생대가 온도가 높았다는 건 명확해요. 엄청 높았어요. 예. 이거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예. 그리고 드디어 그것을 결정적인 세기를 바꾼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가봐야 돼, 이런 거는. 이게 바로 타스만 해가, 타스만 해가. 그러면 이 사건의 본령적이 뭐냐면, 남극이란 대륙이 고립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의 지질학 사건이 뭐냐면, 남극 대륙이 고립이 된 거예요. 자, 이 사건은 뭐냐면, 남극 대륙이 고립됐다는 말은 뭐냐면, 이때부터 전 지구적인 해양 순환 사이클, 브레이크 컨베이 벨트, 해양 순환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해양 순환이 일어나서 드디어 신생대의 대빙하 시대까지로 가속시키게 된 출발점이 이게. 예. 참으로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패턴이 달라요. 이렇게 된다. 여기서부터 이제 드디어 뭐냐 하면, 이게, 이거 적어줄게요. 빠뜨렸네. 요게 M이 뭐냐면, 미드, 플레이스토, 세, 트랜지션이요. 뭐, 네볼루션, 요 약자요. 요게 무슨 말이냐면, 요 전에는 4만 천년 주기로 빙하 간빙기가 왔다 갔다 했는데, 요점, 언제는 요게 포인트가 얼마냐면, 대략 80만 년입니다. 80만 년을 기점으로 해갖고는, 지금부터 80만 년 기점은 10만 년 주기, 바로 밀란코비치 주기가 아주 극단적으로 적용되는 이 현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초기에는 사람들이 잘 캐치를 못 했는데, 드디어 남인도양에서 해양 탐사선이 남인도양의 그 지하에 있는 바다 밑바닥에 있는 지층을 드릴링 해갖고 조사를 해봤더니, 시추코아를 봤더니, 이게 전 세계를 경각시킨 논문입니다. 네, 이 그 유명한 논문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임브리오라는 그 학자가, 그 사람 이론 책이 우리나라 번역돼 나와 있습니다. 좀 단행본으로 나와 있어요. 이걸 뭐냐면, 남태평양, 남인도양, 시추코아입니다. 해양 지층, 코아요, 코아. 코아라 그래요. 그 심을 분석을 해갖고, CaCO3에 요 5에 18번 동위원소하고 16번 동위원소 비를 쟀다는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했더니 그 데이터를 언제까지 했냐면 40만 년에 걸친 이 시추코아를 분석을 했더니 데이터의 주기적 패턴이 나오는 거예요. 그 데이터의 주기적 패턴을 봤더니 한 4개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10.6 만 년.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4.1만, 4.3만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2.3만. 이게 뭐냐면 1.9만. 와, 세상에. 이 논문이 나오고 이게 주기. 요거는 뭐냐면 이 축은 뭐냐면 주기의 색입니다. 주기 강도. 네. 정확한 이 해양 지층의 코아를 40만 도로 분석해갖고 어떤 그 패턴이 나타나는데 패턴 주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주기가 바로 뭐냐면 자, 따라 밀란코비치 주기.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주기는 밀란코비치 이론이 대양 바닥에서 소생했다 그렇게 해요. 완전히 이제 이 논문 한 편으로 이제 칸캐스트 해버린 거야. 거대한 40만 년 동안 시추코아에 나온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바로 이야기했던 밀란코비치 주기가 그대로 패턴을 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지구과학의 기본 파라다임이 되면서 기후변화가 엄밀한 과학으로 바뀐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빙하 남극하고 그린랜드 빙하 시추코아, 그거는 H2O에서 얼음에서 나온 거예요. 이산화탄소 농도 쟀던 게 요거예요. 예. 요거. 어디 갔나? 요거.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변동, 장기 변동 적어놨죠? 예. 그거까지 하면 돼요. 예. 대단한 긴 스토리예요. 이 전체가 프레임 하나예요. 자, 따라 신생대 기후. 예. 이제 지구 온난화가 뭔지 하려면 요 5개 그림을 언제든지 그려야 됩니다. 그려갖고 요걸 해야 돼요. 하다 빠뜨렸나? 요거 있죠. 요 킬링 곡선까지 다 해야 돼요. 요 하나 빠지면 안 돼요. 킬링 곡선, 요거 다 집어넣으면 신생대 기후가 나와요. 예. 자, 수고했습니다. 예.